지금 여러분께서는 황금산의 TVN 매거진을 듣고 계십니다.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는 매거진 돋보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차로를 변경하다가 교통사고 났을 때 과연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 그 자세한 내용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손해사정협회 백주민 사무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차로를 변경하다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연 누구의 잘못이죠? 네, 그 차선을 변경하다 직진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네. 도로교통법 제19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하. 이 규정을 쉽게 설명하자면 차선 변경 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직진차에 우선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통상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는 겁니다. 아하. 자, 이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실무에서는 그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표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 도표를 살펴보면 진로 변경차와 그 후속 직진차와의 사고 시 진로 변경차 70%, 직진차 30%를 기본 과실로 보고 있으며 예. 여기에 이제 수정 요소를 적용해서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하. 자, 예를 들어 보면 만약 진로 변경차가 진로 변경 금지 장소 즉 실선에서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네네. 또는 방향 지시 등 일명 깜빡이를 하지 않은 경우 약 20%만큼 진로 변경 차량에 가산하여 예. 진로 변경차 90%, 직진차 10%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차로 변경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뭐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니까요.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반대로 직진차의 경우에도 뭐 20km 이상의 과속이 확인되어서 발생했다면 이때는 직진한 차량의 20%만큼 가산을 해서 진로 변경차 50, 직진차 50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진로 변경 금지 장소로 실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예. 보통 도로 위에는 실선과 점선이 있거든요. 네. 그 차이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들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차로를 차선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 차선이 실선이면 진로 변경 금지 장소, 점선이면 진로 변경 가능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아하. 그 사고 위험이 크지 않은 일반 도로에서는 대부분 점선으로 되어 있으나 예. 사고 위험이 큰 곳으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부근, 도로가 분리 합류되는 구간이나 터널 위에 안이나 다리 위, 도로가 구부러진 곳 이런 곳에서는 차로가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진로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차로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는 차로 변경 때 방향 지시 등 깜빡이 그러니까 이 깜빡이를 켜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이렇게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는 차량 운전자들이 많거든요. 네. 실제 운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보복 운전 또 난폭 운전의 예방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보복 운전이나 난폭 운전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 차량이 갑자기 미점등, 즉 깜빡이를 작동하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욱하는 마음이 생겨서 보복 운전이나 난폭 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복 운전자나 난폭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은 반면에 반대로 차로 변경 시에 깜빡이 미점등 차량을 집중 단속 및 제도하여 운전자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하는 일을 처음부터 만들지 말자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차로 변경 시 깜빡이 미점등 차량을 집중 단속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그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서는 30m 전에,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미리 방향 지시 등 깜빡이를 켜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네네. 특히 뭐 좌회전, 보통 이제 좌회전 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우회전할 때도 켜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네. 앞에서 대기하는 차량은 저 차가 직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우회전을 하거든요. 네. 좀 얄밉죠. 예. 네. 자, 이 대법원 판결 중에 예. 차로를 바꾸다 사망한 사고, 뒤따르던 차가 과속을 했다면은 무죄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예. 이 판결은 어떻게 된 거죠? 최근에 핫하게 이슈가 됐던 판결입니다. 예. 이게 작년 3월달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A가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150m 뒤에 오던 승용차 B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네. 그로 인해서 상대차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통상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선 변경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반대로 직진 차량의 책임이 더 크다. 예. 직진 차량의 책임을 물어서 차선 변경 차량이 무죄를 선고한 판례입니다. 재밌는 것은 고등법원에서는 차선 변경 차량이 사이드 미러 또는 룸미러를 통해 몇 초만 피해 차량을 주시했다면 빠른 속도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네네. 그래서 차선 변경 차량의 금고 8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바뀌었군요. 예.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직진 차량 제한 속도가 110km보다 훨씬 빠른 속도, 시속 150km로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전 급제동하기 전까지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줄인 흔적이 전혀 없었다. 네. 그래서 차선 변경 차인 25톤 화물 운전자 A씨의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차로 변경 시까지 모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직진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차로 변경 차량이 이미 차선을 변경하여 차로에 들어왔거나 또는 직진 차량이 무리한 과속 등으로 사고 원인이 직진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가해 차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 직진 차량의 안전 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교통사고 사례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손해사정사협회 백주민 사무총장이었습니다. 45분 교통정보 교통정보센터입니다.